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럽에서도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남부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큰 그런 곤경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그리고 북구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난방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25개 국가는 평균적으로 천연가스의 30% 그리고 원유의 30% 이상을 바로 이웃한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대략 전문가들 한 20%로 듭니다. 넘어서게 되면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품, 소재, 또 원자재 등 모든 부분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20%를 넘어서게 되면 대단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별로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국내 소비에서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64%, 국내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러시아산 의존도가, 독일이 무려 49%, 이태리가 46%, 그리고 프랑스가 24%, 네덜란드가 11%입니다. 그 밖에 이제 보스니아라든지 마케도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그런 국가들은 거의 100%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0% 의존한다는 것은 거의 이 영향력 하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독일의 경우는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석유가 36%, 원자력 비중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7%, 그리고 석탄 비중이 25%, 수력이 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산 국내 천연가스의 생산이라든지 유통, 그리고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가 독점 회사입니다. 가스프롬이라는 회사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고 일종의 국영다국적 기업입니다. 이사의 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러시아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통제를 완벽히 받는 그런 러시아 국영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회사에 이렇게 천연가스의 많은 부분을 서유럽 국가가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모든 종류의 정권이 러시아 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권 언론에서는 잠가라 밸브 혹은 밸브 잠가라 등과 같은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천연가스의 생산국인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유럽을 향해서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초대형 외교 무기가 바로 천연가스의 밸브를 잠그느냐는 문제입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경쟁적으로 러시아의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및 서방 유럽 국가들이 충돌 문제가 자주 선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천연가스 밸브 잠가라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2월 22일 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가는 10여 개의 천연가스관 가운데 하나인 야말 유럽 가스관 수송 물량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적한 야말 유럽 가스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폴란드 그리고 독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공급관입니다. 12월 18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 사이에 천연가스 공급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 18일 날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의 가스 공급량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평소 수준보다도 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520만 입방메타입니다. 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중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후에 12월 19일과 12월 20일을 거치면서 해당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평소 물량의 무려 4%까지 추가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4%는 380 입방미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2월 21일 날 오전을 기해서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되는 천연가스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선물 가격은 12월 21일 날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까지 치솟게 됩니다. 평소에는 134유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가 급등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성탄절을 앞둔 아주 서양인들에게는 가장 큰 그런 연휴 가운데 하나를 앞두고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서유럽 국가들의 각국 정부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 것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위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을 일축합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이 자초한 것이다. 기존의 장기 계약으로부터 스팟 계약, 월 단위나 일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지 어떤 정치적 그런 맥락이라든지 의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항상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그런 공산권 국가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명을 많이 내는 것이죠. 순수하게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사태지 어떤 다른 종류의 정치적인 그런 연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그런 러시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줄였을 뿐이 아니고 또 다른 경로인 주요 경로인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도 19.5%까지 줄이게 됩니다. 가스관을 잠그게 된 또 하나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독일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공기를 단축하면서 완성된 발트의 해저를 통과하는 또 하나의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그 가스관을 승인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독일 정부가 계속 미루게 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이번 사태를 러시아 정부가 조장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가스관을 잠근 상태에서 12월 23일 날 모스크바에서 내외신 기자 507명을 모아서 직접 연례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연례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성탄절을 앞두고 일어난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 사이에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는 그런 분쟁 문제는 자원이든 원료든 부품이든 소재 등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무기로 특정 국가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10월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에 러시아군이 직격하면서 꾸준하게 외신에서는 분명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지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별하게 놀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화된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대중국 의존도가 많은 그런 원료, 소재, 부품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귀감을 삼아서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